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 3% 안팎으로 양호해 올해 불경기는 가볍고도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량 해고 태풍이 테크 업종에서 제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냉각으로 셀러들은 대폭 양보하고 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은 각종 지원을 받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가 3월 1일부터 가구당 $9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자동차 도둑이 극성을 부려 자동차 도난이 5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3% 안팎으로 양호해 올 상반기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가볍고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플러스 3.2%에 이어 4분기에는 2.9%로 양호한 성적으로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2년 하반기에 3% 안팎의 양호한 성장률로 버틴 것으로 나타나 2023년 올 상반기에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로 넘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플러스 2.9%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플러스 3.2%를 기록해 하반기 6개월간 상당히 양호한 성장률로 버틴 겁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로 후퇴했다가 3분기와 4분기에 반등한 겁니다. 4분기의 양호한 성장률은 역시 전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2.1% 증가한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주택시장의 급속 냉각으로 주택건설 투자는 4분기에 26.7%나 급감했고 수출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한 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체 기준으로는 플러스 2.1%, 4분기 말 기준으로는 플러스 1% 성장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록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의 선방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2021년의 전체 연간 플러스 5.9%, 4분기 말 기준 플러스 5.7% 성장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게다가 주요 부분의 성장이 이미 급속순화되고 있어 2023년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엔진인 소비 지출의 경우 소매 판매가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1%, 12월에 마이너스 1.1%로 연속 감소했고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가문이 속출하고 있어 불경기의 신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의 선방으로 올해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가볍고도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분석가들은 올 1분기에 플러스 0.1%로 가까스로 버티다가 결국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후퇴하고 3분기에는 제로 성장을 기록한 다음에 4분기에 플러스 0.6%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의 등락은 마일드, 즉 가벼운 불경기로 꼽히고 1년 안에 반등하면 짧은 불경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대량 해고 태풍이 테크 업종에서 제조업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IBM은 3,900명, SAP는 3,000명, 3M은 2,500명, 다우케미칼은 2,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해고 눈폭풍이 테크 업종과 금융계 등에서 제조업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제조업에서 10,000명 이상의 대량 해고가 발표됐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정밀기기 제조업체인 IBM은 3,900명을 대량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SAP는 3,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종 장비와 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3M은 2,500명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케미칼은 2,000명을 감원해 $10억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이름 있는 기업들에서 10,000명 이상의 대량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기업들의 해고 눈폭풍이 이제는 그 아래 규모의 기업들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벽두부터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 아마존은 18,000명, 구글의 알파벳은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0명, 페이스북의 메타는 11,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대형 기업들이 10,000명대 대량 해고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아래 규모의 제조업종에서는 수천 명의 무더기 해고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대량 해고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대형 또는 대기업들에서 나온 고급 인력들이 곧바로 중소기업이나 창업회사로 대거 영입되고 있어 실업수당을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업대란으로 번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18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6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22만 건에 비해서도 여전히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시장에서도 한 달간 일자리 증가가 본격 냉각되기 시작했고 오는 2분기에는 일자리 감소로 180도 바뀔 것으로 경고되고 있어 일자리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분석가들은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 달에 20만 개 이상 늘려온 일자리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바뀌어 한 달에 7천 개씩 감소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됨에 따라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대폭 양보하고 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은 각종 지원을 받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만 내지 2만 달러를 더 내면 첫 2년 동안 4에서 5%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받는 바이다운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판매되는 주택 전체의 절반은 집값이나 클로징 코스트나 수리비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되자 주택을 거래하는 셀러와 바이어들의 위치가 180도 바뀌었고 갖가지 아이디어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바이어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각종 양보 조치를 제시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어 혜택 중에서는 바이다운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다운은 다운 페이먼트를 추가로 더 내면 첫 2년 동안 모기지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20% 다운 페이먼트 이외에 1만 달러 또는 2만 달러를 추가로 다운하면 6%의 모기지 이자율이 아니라 첫째 해에는 4%, 둘째 해에는 5%, 셋째 해부터 6%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셋째 해에 시중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면 재융자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돼 주택거래가 급감한 지역일수록 셀러들이 바이어들에게 대폭 양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레드핀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주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2%는 셀러들이 집값을 내렸거나 클로징 코스트,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양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어들에게 양보 조치를 취한 셀러들의 비율은 지난해 10월에는 36%였다가 11월에는 39%, 12월에는 42%를 기록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거래가 얼어붙은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경우 바이어들에게 양보하는 셀러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디에고는 셀러의 73%나 바이어들에게 양보했고 피닉스는 63%, 라스베가스는 61%를 기록했습니다. 덴버는 58%, 로스앤젤레스는 셀러의 53%가 바이어들에게 집값 인하, 각종 비용 지불 등으로 양보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양보한 셀러들의 비율은 애틀랜타 51%, 워싱턴 DC는 45.3%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올 한 해에는 바이어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바이어스 마켓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셀러들의 양보 조치와 아이디어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가 3월 1일부터는 비상 지원이 종료되는 바람에 가구당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서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푸드 스탬프 지원액이 예전으로 원위치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3년간 푸드 스탬프에 추가 지원해온 비상 지원금이 3월 1일자로 완전 종료돼 가구당 평균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소득층의 먹는 문제를 해소해주고 있는 푸드 스탬프 지원금이 3월 1일자로 가구당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돼 수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2인 가구 연소득이 대략 2만 달러 이하이면 각 카운티별 기준에 따라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월 500달러 안팎을 EBT 카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 추가해온 비상지원금이 3월 1일자로 완전 종료돼 푸드스탬프 지원금에서 가구당 평균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된 겁니다. 3월 1일자로 비상지원이 종료되는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32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17개 주는 이미 비상지원이 종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4,100만 명이나 푸드스탬프를 받아 식료품을 구입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비상지원의 일환으로 가구당 평균 95달러를 늘려 제공해왔는데 팬데믹이 완화돼 일상을 되찾자 3월 1일자로 특별 지원이 완전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상 복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지만 팬데믹 완화에도 물가가 여전히 크게 올라 있어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에서 매달 95달러 이상 줄어들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각종 특별, 비상 지원이 종료돼 푸드스탬프 이외에도 갖가지 연방 지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까지 무료로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끝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품목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3년간 자동차 도둑이 극성을 부려 자동차 도난이 무려 5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도시들 중에 8곳은 2배나 급증했고 멤피스와 시카고 등은 3배나 폭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 강타당했던 미국에서 3년 동안 자동차 도둑이 극성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 내 자동차 도난은 30대 도시들에게 유난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 도난은 인구 10만 명당 80 내지 90대로 절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전체 자동차 도난 대수는 2021년보다 37,560대나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된 도난 차량 대수는 2021년 한 해 96만 6천 대를 기록한 바 있어 2022년에는 100만 대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도난 대수는 2022년에 전년보다 21% 늘어났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하면 59%나 급증했습니다. 30대 도시들 가운데 팬데믹 3년간 자동차 도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콜로라도의 오로라인데 192%나 급증했습니다. 이어 덴버는 172%, 멤피스는 153%, 시카고 136%, 미러키 129%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버지니아의 노폭에서도 114%나 늘어났으며 미네아폴리스는 113%, 세인트루이스 109%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애틀은 73%, 어스틴은 71%, 워싱턴 DC는 70%나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64%, 샌프란시스코는 51% 늘어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팬데믹 기간 중 유난히 자동차 도난이 급증했습니다. 운전자를 위협해 아예 차량을 강탈하는 카제킹도 3,000대에서 3,700여 대로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제킹은 볼티모어, 노폭, 시카고, 덴버,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7군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